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정치 개입 청문회 일정이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 이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또 일단 법원이 협조를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실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에서 9월 22일 날 대법원장 청문회, 정치 개입 청문회를 9월 30일 날 한다라고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을 했느냐의 의혹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따져 묻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삼권 분립의 침해다. 삼권 분립의 사망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청문회는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들에게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고요. 그렇죠. 영어로 봤을 때도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입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회가 청문회의 권한이 있고 법적 권한이 있고 정당한 절차이고,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뭐 법원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 실익이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뭐 실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있냐 없냐에 관한 청문회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파악한 후에 그거를 이제 뭐 국회에 이제 속기록 형태로라도 명쾌하게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번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가 여당과 진보 정당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데에서는 뭐 일정 정도 한계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관련 행위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한편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제 이제 그저께죠.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삼권 분립의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최대한 과격한 언어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학 박사인 제가 볼 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원래 서로 권력 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말이지. 네. 삼권의 권한에 대해서 다른 권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입법부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또한 뭐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제도에 혹시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미비한 것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판결에 배당할 때 그 배당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대법관을 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법원장의 임명에 따라서 대법원이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런 한계도 있고, 네. 또한 뭐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 나타나겠지만 이해 충돌의 공시 혹은 뭐 회피나 재척 사유 등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명할 것이고, 그것들을 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라는 제도 개선의 단초를 제기해 줄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면 청문회 나와서 증명하면 되고, 혹시나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문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의혹이 있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듣는 것이다 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이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뭐 최근에 헛발질 아닌 헛발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한덕수, 조희대 등 4인 회동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청문회도 헛발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된 것처럼 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 등 4명이 회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들에 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아직 명쾌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증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헛발질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 제보와 녹취를 근거로 해서 사자 회담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제 추가로 확실한 물증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뭐 소용교 의원, 부승찬 의원을 이미 국민의힘이 고발한 상태이고 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거부했었거든요. 이번 9월 30일 예정돼 있는 사법부 청문회도 역시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공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 뭐가 있었는지를 네. 공적 기록으로 남겨놓고 네. 그것들에 관한 절차를 남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겨놓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보 그리고 네.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네. 단순히 상대방을 헐뜯는 거 아니냐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라는 의혹이 극복하려면 생기니까요.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예. 민주당에서 똑같은 실수 헛발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면 예. 대법원장 차량 운행 기록을 보면 되잖아요. 차량 운행 기록도 봐야 되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자 회담의 해당 날짜에 이제 대법원장 일정표나 아니면 핸드폰의 기지국을 확인하거나 또한 사건 이제 대법원 사건 배당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하면 사자 회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쾌하게 해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 조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물론 이후에? 고발은 따로 된 거라도.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그러한 이제 대법원장의 무슨 뭐 차량 운행 기록이나 무슨 예. 뭐 핸드폰의 기지국 확인 이런 거는 사법부의 협조가 없으면 원천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면 청문회 나와서 국회가 요구하는 질문들에 응답하고 자료들 제출하면 되고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해서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허위 제보였거나 네. 거짓된 뉴스였다면 네. 뭐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권이 뭐가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네.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혹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법적 책임지지 않더라도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데 면책 특권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사퇴하고 이거는 또 아니다. 법적인 책임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를 두고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추미애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서도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건지 뭐 실제로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 근데 단순한 감정 싸움보다는 어떤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림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노림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게다가 뭐 이제 정치인이 자신이 다음번에 또 당선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하다가 광역자치단체장 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까지 꿈을 꿔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힐 의무가 있고 또한 권리가 있는 일입니다. 네. 혹시나 의혹 제기 과정에서 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뭐 부승찬 의원처럼 고발됐으면 수사를 하고 아니면 청문회에 나와서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뭐 정치적 계산은 분명한 거죠.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의 육선인 국회의장급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고 있고 예. 더 웃긴 거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5선이거든요.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한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 관례로 본다면 3선 이상 되면 위원장을 하고 간사는 보통 재선 의원 아니면 초선 의원이 하는 게 네.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법사위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간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법사위에서 강수를 두고 있다라는 어. 일부의 그 평가가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5선인데도 법사위 간사를 끝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결에서 이미 10대 0으로 진 나경원 의원의 경우 자신이 법사위 간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배우자가 현재 법사위원회의 피감기관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나 제척을 하지 않고 법사위 간사를 자청한 나경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이런 포석을 뒀지 않겠느냐라는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라건대 뭐 이런 의심, 노림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사법부 관련 청문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보다는 증거와 팩트 위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법사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애매하다. 네. 그리고 관례, 그다음 표결이 10대 0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 교섭단체의 간사는 교섭단체 내에서 합의를 하면 인정해 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피감기관의 장이 자기의 남편인 아까 것도 말씀하신 있고 것처럼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있었고 윤석열의 체포에 반대한다고 용산에도 갔었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1심 판결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수사의 대상이었고 조사 대상인 피의자로 되어 있는 그 의원이 그 가장 중요한 법사위의 간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반발이 심했던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표결을 한 경우도 거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것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심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도 본인의 의도든 아니든 이미 게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네. 뭐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저께는 세종 국제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제법 뼈 있는 말을 했죠. 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심판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이 경기에 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심판에게 경기에 뛰라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냥 자기 발로 뛰어든 거지. 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이미 5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미 이제 주요 정당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다 결정이 된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확정된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평균 90일 이상 걸리던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30여일 만에 그것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 넘어갔거든요. 네. 이미 그 자체에서 이미 심판이었던 대법원장이 경기에 직접 뛰고 경기를 지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에서도 날짜까지 잡았었잖아요. 잡았다가 나중에 국민의 그거를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그거를 취소를 했는데 네. 혹시나 지금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고등법원이 대선 직전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2일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세종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법의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성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대법원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하려면 자신이 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실제로 절차적으로 그걸 증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일성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대법원이나 사법부에 원하는 거는 네. 승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판결을 해서 그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법부가 좀 더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삼권 분립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통 삼권이라고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말하는데요. 입법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입법부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정원인데 300명 다 국민이 뽑잖아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사법부에는 국민이 뽑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이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본인이 말한 것들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억울한 게 있다면 청문회에 나가서 직접 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잖아요. 조희대 법관과 지기현 판사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억울하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9월 30일 예정된 청문회에도 지난 5월 법사위 청문회처럼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30일 날 법사위에서 사법부 청문회에 채택한 증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인데 세 사람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의 몸통이라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석 자체가 리스크다. 출석 자체가 리스크고 또한 뭐 이번에 최근 며칠 동안에 뭐 건진법사 관련 뭐 관봉권 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사건에서 보듯이 법조인들은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뭐 법조인들이 자신들이 항상 권력이 되게 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토론한 경험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익숙한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한편 뭐 지규현 부장판사 역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내란 사건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을 빨리 어떻게 시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청문회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고요. 뭐 한덕수는 별로 관심 없고 국회 입장에서는 관련 증인들이 혹시나 출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이야기해서 속기록에 남기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출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 팩트를 일방적이보다는 상호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속기록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속기록에 남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거로 남긴다라는 거죠. 명쾌하게. 지금 이제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규명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록에 속기록에 남긴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 의혹을 해명함과 동시에 그 관련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적으로 보순된 건 없는가, 미비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놔서 누구든지 가서 찾아서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럼요. 국회 속기록 다 오픈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민주사회인 만큼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남겨놓는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